지혜신남입니다. 예, 오늘 선생님 부탁드릴 거에 대해서 좀 이걸 부탁드리면 좀 우울하지 않을까 구독자분이. 저도 상갓집을 많이 갔다 왔거든요. 네.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많이 이제 상갓집에 있었는데, 오늘 그 상갓집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살들이 있잖아요. 상갓집 갔다가. 네네, 맞아요. 상갓집 갔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, 선생님. 네, 그 상문살이란 말이 있는데요. 네. 그 상문살이란 뭐 상갓집 조문을 갖다가 만든 살을 의미하기도 해요. 네. 그 또 조객살이라는 것은 집안에 상이 났을 때 아니면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맞는 살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. 네. 좀 의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비슷한 그 속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는 점을 볼 때에도 올해에는 상갓집 가지 마세요 하고, 아니면은 가족이 상을 당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뭐 입간식 하간식은 좀 피하세요, 보지 마세요, 이렇게 부득이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,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이런 일을 다 이렇게 상문이 다 장례를 잘 치르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풀어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이 상문살, 조객살이 이렇게 들면 집안에 줄초상이 나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뭐 상갓집을 요즘에는 별 뜻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,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뭐 제사를 앞두고 있거나 하면은 절대 가지 않고, 또 이제는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 와이프나 누가 임신을 했다 하면은 이제 절대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따지면서 요즘 그런 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제는 그래도 이때에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 게, 특히 이제는 내 와이프나 누군가 임신하고 있을 때, 뭐 아프신 분들도 물론 안 되지만은 그 아이가 임신이거나 100일도 안 된 그 어린 갓난아이가 있을 때는 집안에 상문이 든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남의 집 상문에 그 상갓집에 가는 거는 좀 많이 피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한 적이 있었는데, 그 손님께서 이제는 남편분이 가셨다가 아이를 잃은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가서 조문만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분이셨는지 그 관까지 같이 들어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없이 갔다 오셔가지고, 갔다 오는 건 알았지만 관까지 들은 거는 이제 나중에 그런 걸 이제 풀어내면서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좀 일찍 죽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. 요즘 같은 그 미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때만큼은 정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이제 모든 분들이 상갓집 가는 거를 피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와 같은 끼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귀신이나 조상을 잘 타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. 상갓집 가기 전후로 이제 몸이 많이 힘들거나 피곤하고 뭐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하면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. 다녀와서 그랬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런데 신당에 오셔가지고 필히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한 번에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끼를 가지신 분들은 그게 오래 남거든요. 그러면은 빙의 영상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죽으신 분의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처음엔 잘 모르다가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다 보면 좀 그걸 빼는 것도 더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녀와서 상갓집을 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카페 아니면 뭐 편의점,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공중 화장실이라고 해요. 화장실 이렇게 귀신들이 어두컴컴하고 좀 침침하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많이 가거나, 아니면 집에 와서도 화장실에서 그 장례식장에 입었던 옷들을 걸어놓기도 하고 바로 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화장실이 아닌가 싶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집 앞에서 이제는 뭐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는 어떤 분이 남편이 상갓집을 갔는데 근데 그 와이프분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거를
뿌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데 집에 맛소금이 있는데 맛소금이라도 뿌리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살림 같은 거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굵은 소금이나 이런 거는 없어도 그렇죠. 맛소금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럼 최대한 그렇게 방법이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그런 그 꽃게 요리 있잖아요. 강아지 말고 꽃게. 꽃게. 그 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 집게를 드시라고 하세요. 그럼 이게 상문을 좀 물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꽃게 요리를 드시게끔 하거나. 아, 그 꽃게 그 집게를 다 씹어 먹어야 돼요? 아니요, 그냥 발라먹는 거죠. 아, 껍데기 버리고? 네네. 깜짝 놀랐네요. 집게가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. 그 아니면은 그 집게를 상가집 갈 때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. 주머니에 넣어가지고. 얘는 그게 이제는 귀신을 물리친다 그래서 내 몸에 붙지 않게.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집게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절대 들키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이상한 사람은 아니까. 그쵸, 근데 이제 집게를 왜 들고 가니까. 그쵸. 네. 근데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 방법은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뿌리는 방법인데 그 집게는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런 방법들이 흔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뿌리는 게 집 앞에서 뿌리는 게 창피하다 아니면 나 부끄럽다 싶으시면은 이제 집게를 주머니에 넣고 가면 안 보이잖아요. 네네. 아니면 이제 부적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네, 부적을 그렇죠. 넣고 가고 그걸 태우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. 구독자분들 이제 선생님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굵은 소금이 없으시면 맛소금을 뿌리셔도 됩니다. 뭐 MSG 같은 거 뭐 이런 거 상관없다고 하십니다. 예. 뭐라도 해야 되니까. 네. 그 상문살이 드는 경우가 그 돌아가신 분이 49일이 지난 후에도 이제 천도가 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면서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한이 많아서 내가 가는 걸 거부하다 보면은 그 영매체가 잘 끼는 그런 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에게 그런 그런 상문살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내 가까운 가족이 상을 당한 거라면 뭐 천도가 될 수 있도록 뭐 진옥에 굿을 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상문풀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. 신축년에 들어서 집안에 상문이 끼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은 꼭 피해야 하는 띠. 집안에 상문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상가집에 가야 하는 거를 좀 피해야 하는 띠를 꼽자면은 돼지띠, 개띠, 토끼띠, 용띠입니다. 용띠시죠? 예. 네, 올해는 좀 피하셔야겠네요. 네, 그냥 부주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뭐 부득이한 경우라면은 뭐 최소한의 방법,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라도 하시고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. 개인적인 질문은 이제 아까 저희 아버지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들 상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육관 시강을 할 때 이제 그 아버지를 제가 만졌어요. 동부 감겨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거죠.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만지는 거. 그게 근데 내 부모님 돌아가신 거를 만진다고 하는 걸 잘못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네네. 근데 이제는 피디님 같이 좀 사주가 높으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그 해운년에 좀 안 좋은 해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좀 나한테 안 좋게 올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뒤에 일을 이렇게 일간씩 하간씩을 보거나 이렇게 눈을 감겨드렸는데 그 일을 치르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큰 돈이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가셔서 물어보는 것도 좋죠. 그리고 좀 이게 뭐 좀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네. 좀 제가 바꾸려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장례식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친한 지인분 누가 가족 돌아가서 이제 오잖아요, 장례식장에. 그럼 위로하는 건 좋은데 술 드시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. 맞아요. 술 드시고 고스톱 치고. 네, 아니 그런 건 좋아요. 네, 근데 맞아요. 위로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공짜라고 좋아하지 마시고.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마음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시끄럽게 했었는데 떠들고 막 해야 되는데. 네, 요즘에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. 네. 조용히 이제 갔다 와서 인사하는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하는 경우. 그렇죠. 근데 이제는 이 식사하는 것도 주당살 맞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아니면 어디 뭐 결혼식장 아니면은 무슨 잔치집에 가서도 이 주당살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
그쵸, 내가 재수가 없으면 뭐라도 걸리는 거. 그러니까는 뭐 식사만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내가 이거는 좀 먹고 오기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피하고 그냥 부지만 하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렇죠. 본인이 느끼는 건가요, 그죠? 네네. 좀 찜찜하고 그런 거는. 요즘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잘 많으세요. 오늘 내 하루마다 내가 오늘 하루가 좀 별로인 것 같다. 네.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겠다 싶으면은 저는 너무 백발백중인 것 같아요. 뭐 꿈자리 너무 잘 맞고 이렇게 그런 느낌 촉이 빠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집안에 상이 들었다든지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선생님도 뭐 지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가야 되잖아요. 부주만 하시는 분이죠? 저는 정말 가야 될 경우는 가고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. 부주만? 네. 3만 원? 알겠습니다. 3만 원 하신답니다. 자. 그래도 3만 원보다 조금 더해요. 예, 선생님 오늘 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. 하여튼 장례식장 가는 분들, 구독자분들 선생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예.